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인타운에 이사를 온 지 2년 반이 됐는데, 미국 사람들을 예전에 치료를 할 때에는 보통 이제 마약 같은 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한인타운에서는 마약에 중독이 된 분은 거의 없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굉장히 많이 중독이 돼 있는 게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환자분들하고도 거의 싸우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된다 해서 그분이 화를 내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그 수면제를 15일 이상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수면제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또 중독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약간 디펜던시, 그러니까 의존성이 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의존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에는 무슨 어떤 일로 인해서 잠을 못 자서 이제 수면제를 먹으니까 잘 잤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면제가 없으면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중독이죠. 그걸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중독성이라고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로 의존성이 좀 강하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한 2년 정도를 제가 치료를 했는데, 저도 이제 수면제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에듀케이션을 한데 불구하고 너무 잠을 못 자서 꼬박 세우고 해서 죽겠다, 달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면제를 그분한테는 드리는데, 얼마 전에 오셔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가 이제 그분이 좀 먼 데에 계셔가지고 못 봐서 수면제가 떨어졌는데, 꼬박 며칠을 그 수면제 때문에 못 자다가, 결과적으로 며칠을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수면제 없이 잠을 너무 잘 잤대요.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이 시간에 처음으로 저에게, 자, 수면제 그러면 안 먹었더니 이렇게 잘 잤는데, 어떻게 해서 수면제를 끊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드리려 합니다. 수면제를 끊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술을 끊는 거나 담배를 끊는 거하고 같습니다. 환자가 나는 이거를 끊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제가 안 주고 끊으라고 해봤자 집에 가서 그걸 먹으려고 하면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수면제 없이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러면 반은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자, 반은 성공하고 그러면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 간단한 거를 너무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셔서 그거를 못 넘기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이제 넘기는 테크닉이 없다 보니까 그 나쁜 일에 이제 그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면제를 그렇게 드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수면제를 그냥 딱 끊으세요. 끊고 수면을 어떻게 하냐면, 졸리면 주무시러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수면제를 끊었다. 그러면 그동안 수면제를 굉장히 자주 드신 분이라면 분명히 잠을 잘 못 자겠죠. 의존성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분이 밤을잠을 설치죠. 근데 제일 키포인트는 어떤 시간에 잤더라도 꼭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생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6시에는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7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7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 수면제를 안 먹고 밤새도록 그 잠을 못 잤다. 6시에 잠을 들었으면, 새벽 6시에 잠을 들었으면 무조건 그래도 7시에 일어나서 사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7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것은 누워가지고 책을 본다는 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수면제를 끊을 때는 바깥에서 그 햇볕이 강한 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직사광선을 쐬라는 게 아니라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굉장히 그 환한 빛을 낮에 쬐야 됩니다. 그 아무리 실내에서 불을 환하게 켜놨다고 해도 바깥에 있는 태양빛보다는 항상 굉장히 적은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날 이제 힘들어도 7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는 더 신경을 쓰셔서 야외 활동을 하고 바깥에서 꼭 직사광선이 아니라 그늘에서라도 바깥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야외 활동을 충분히 몇 시간을 하고 커피숍에도 이제 패리오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활동을 햇볕을 쬐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합니다. 절대 낮에는 누우시면 안 되고요. 낮에 이제 어제 잠을 설쳐서 새벽 6시에 잤는데 7시에 일어났으니까 힘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제 드시는 분이 대부분이 낮에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은 이제 체어에 앉아서 졸지요. 꾸벅꾸벅.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게 만들어서 꾸벅꾸벅 졸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서, 그럼 걸으면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인다든지 야외에 나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날 저녁까지 내가 7시에 일어난다 하면은 10시 정도까지 계속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10시까지는 너무 늦으니까 9시에 되겠다. 어떤 시간을, 자기가 잠이 드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절대로 침실에 가시지 않고 졸지도 않아야 되고 낮잠도 안 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됐는데 그 다음 날에 안 졸리다. 그러면은 절대로 침대에 가시면 안 됩니다. 침대에 가시지 말고 저녁에 잠이 안 오시면 그 부엌이나 아니면 리빙룸이나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어떤 일을 하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를 하시든지 계속 뭐를 해서 졸리지 않는다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게 10시가 됐고 11시가 됐고 그래도 안 졸린다. 계속 있으세요. 12시가 됐다. 그러면 어제는 1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그럼 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졸리기 시작해서 눈이 깜빡깜빡 졸리기 시작할 때 그때 침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에 가서 누워서 주무세요. 그런데 침실에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침실에 딱 가가지고 딱 눕자마자 눈이 번쩍번쩍하죠. 가기 전에는 되게 졸렸는데 침대에 가서 누우면 또 깜빡깜빡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뒤척인다고요. 자, 뒤척이면서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리빙룸이나 다른 방에 나와서 불 다 켜고 또 활동을 하세요. 책을 본다든지 TV를 보든지 뭐를 피곤할 때까지. 그래서 또 졸려가지고 졸리다 할 때 다시 침대에 들어가 리빙룸에 침실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졸리다. 그럼 또 나와서 또 뭐를 활동하고 졸릴 때까지. 그래서 침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데입니다. 그래서 잠만 자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안 졸리면
그리고 내가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면 뭐 1, 2분은 그럴 수 있지만 이 뭐 3분, 5분 정도가 지났다. 그럼 바로 나오셔서 다시 또 하세요. 그러고서 졸릴 때 다시 간다. 자, 이 일을 반복을 했는데 두 번째 날들에도 만약에 뭐 5시까지 뭐 못 잤다. 자, 그러면 5시에 어떻게 해서 잠이 들었죠? 그러면 7시에 분명히 또다시 7시에 일어나서 또다시 활동을 합니다. 자, 하루만 해도 솔직히 어제 저녁에 1시간밖에 못 잤는데 하루 종일 햇볕 보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날 밤 새벽 4시, 5시까지 잠이 안 온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는 95%는 분명히 두 번째 날 10시, 11시면 아니면 그 전에 졸려가지고 잠을 자고 충분히 자죠.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자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뭐 5시간에서 6시간 잡니다. 그건 좀 짧기는 한데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8시간 요 정도 자는 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솔직히 9시간을 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6시간을 잤는데 개운하다. 6시간을 푹 잤을 때, 뭐 뒤척뒤척 하는 게 아니라 푹 잤을 때 6시간을 자고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신한테는 6시간이 맞는 겁니다. 근데 6시간 하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다. 그러면 7시간이든 8시간이든 9시간이든 그 사람에 맞는 수면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알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침대에 뒤척뒤척 하는 일이 없이 피곤할 때만 침실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하면 수면 장애는 굉장히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을 못 잤다. 그런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1시간만, 하루에 1시간만 진짜 자고 낮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랬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뭐예요? 보통 집에서 낮에 집에 안에서 있으면서 TV 보면서 끔뻑끔뻑 졸죠. 그럼 자기는 안 졸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은 졸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찰나 졸았다는 시간에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면 장애가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절대 주무시지 말고 특히 이제 뭐 일상생활에 수면 장애가 없으신 분이 일을 하다가 낮잠을 잔다. 그거는 상관이 없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수면 장애가 있어서 그 수면제에 의존해 있으신 분들이 그 의존성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낮잠을 주무시지 말고 졸리지 않으면 침대에 절대 가시지 마시고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도 5분 안에 졸리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또 안 졸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다시 졸릴 때까지 가지 않는다. 그 규칙을 지키시면 수면 장애는 쉽게 고칠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